여러분들이 복소평면까지 배웠으면은 나오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거 많이 나오죠 오늘.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오일러 공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진동 쪽 할 때 되게 많이 쓰일 거거든요. 사실 미분 방정식 풀 때도 많이 쓰고요. 저기 라플라스 방정식 할 때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건데 오일러 공식이라는 거는 우선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에 허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예요. 답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아니 허수 말고 복소수면 어떻게 하죠? 2에 a 더하기 bi라는 꼴로 나온다면은 지수함수끼리 곱으로 나눈 다음에 2의 a는 그냥 두고요. 저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코사인 b 더하기 i 사인 b.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허수에 대해서 지수함수를 허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면은 걔를 복소수로 확장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만 저희는 허수부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허수 부분에 대해서만. 어쨌든 이게 오일러 식이에요. 오일러 공식. 오일러가 발견을 한 거고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증명은 여기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증명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데 둘이 이런 관계다라고 하면은 2의 마이너스 i 세타 곱하기 2의 i 세타는 뭐가 돼요? 2의 i 세타 더 빼기 i 세타가 되니까 2의 0제곱이고 그럼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의 i 세타 곱하기 여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를 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걔를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건데 이거 증명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 우리가 요런 함수를 제한을 하고 얘가 1인 걸 보일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주면은 그냥 미분 풀어주면 되죠. 쭉 풀어주세요. 쭉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얘를 미분해주면은 한끼리 서로 다 지워지거든요. 얘랑 얘 지워지고요. 얘랑 얘 지워져요. 그러니까 0이 되겠죠. 당연히 0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분해서 0이 되는 함수는 뭐예요? 어떤 그 상수를 결과값으로 갖는 함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는 상수값만 갖는구나. 근데 세타 자리에다가 이 함수 여기에다가 세타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은 계산해 보세요. 여기는 세타에 0 들어가니까 사인 0은 0이잖아. 얘는 없고 코사인 0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함수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1이구나.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 했어요? 오일러 공식이 성립을 한다면은 요 값은 1일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1이 나왔죠. 따라서 우리는 오일러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저기 테일러 급수로 전개하는 증명도 있고요. 뭐 등등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좀 심플하고 좋아서 이걸 들고 왔죠. 근데 아까 오일러 공식을 내내 써놓고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있네. 그거 복소평면에서 세타만큼 회전시켜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러 공식을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냐? A, B라는 벡터를 복소 평면에 표현을 해놓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I라고 표현하는 복소 평면에 표현을 해놓고 앞에다가 이 I 세타를 곱해주면은 걔가 회전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소 평면상에서 오일러 공식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회전이라는 거를 억지로 그 회전 변환하는 행렬을 곱해주는 것보다 복소 평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쉽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직관적인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직관적인 방식이라서 이제 그럼 오일러 공식도 알았고 복소 평면에서 회전을 표현을 하는 방법도 배웠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회전 성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건데요. 네. 탄젠셜 노멀에 대해서는 얘기를 끝냈고 이제는 11.5b에 대해서 그래픽한 방법으로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벡터의 회전이나 그런 걸 다시 배웠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설명을 할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다만 여기에서는 11.5b는 수업 때 다루진 않았지만 여기서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11.5a에서는 v는 얘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11.5b에서는 r 위치를 가지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r 가속도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럼 가속도를 구하려면 얘는 미분을 몇 번 해야 돼요? 2번을 해야 되죠. 식이 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어떤 점 P가 있을 때 원점에서 점 P까지 가는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 벡터가 2R, 그 방향의 단위 벡터가 2R. 그 다음에 걔에 대해서 90도 돌아가 있는 벡터가 2세타, 트랜스버스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한글판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벡터의 길이는 여기 R이겠죠. 위치 벡터니까. 그 다음에 세타는 이제 각도인데 우선은 여기서 세타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x축에서의 세타고 그 다음에 델타 t 동안 이동한 거는 델타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선 이 r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복소평면 말고 그냥 좌표평면에서 얘기하자면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겠죠.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여기 각도가 세타니까 점 P의 x, y 방향 위치는 그래서 실제 r은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r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사인 세타 j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사쪽에서 90도 회전한 r 레디얼 벡터가 90도 회전한 게 트랜스버스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90도 회전하는 매트릭스 곱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 이거 나온다는 거 이미 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레디얼이랑 트랜스버스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미분해주면 되죠.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했던 11.5a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dt 오버 d 세타를 더 분해 안 할 거고요. 얘를 그냥 원점에서 봤을 때 각도, 세타의 시간 변화율, 회전 속도가 되겠죠. 회전 속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트랜스버스 방향을 미분을 해주면은 차근차근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엔 얘도 R 방향, 레디얼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속도, 회전 속도를 곱해준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두 개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이 방향 벡터 있죠. 레디얼이랑 트랜스버스 벡터. 거기에 대한 시간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구했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개를 해줘요. 속도는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고 그렇게 전개를 해주면은 뭐 요래요래 나오는데 쭉 따라가면 이게 식이 나옵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은 가속도가 나오겠죠. 뭐 그냥 단순히 하면 되는 거라 쉽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이제 복소평면상에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R 방향, 레디얼 방향 그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원래 점 P를 A, B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A, B에 대한 방향 벡터를 구해야겠죠. 걔는 어떻게 구하냐? 복소수의 정규화라고 해가지고 길이 일자리로 벡터를 바꿔주는 건데 원래 복소수를 놔두고요. 걔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줘요. 복소수의 절대값은 이렇게 구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결국에 루트 씌운 게 복소수 자체의 길이니까 그걸로 자기 자신을 나눠주면 얘는 크기는 무조건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돼요. 그래서 방향은 원래 좌표랑 같겠죠. 그래서 이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면은 또 앞이랑 같아야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타는 90도
회전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죠. 앞쪽에서 한 2차원 평면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실수부에 I X축을 해줬고 허수부 대신에 Y 방향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다르지 않죠. 그 다음이 조금 어렵나? 똑같죠 얘도? 그냥 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 R을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고 싶은데 이 R 안에 시간이 있어요? 아마도 세타가 시간에 대한 함수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세타 미분 따로 빼주고 안에 거 알아서 미분해주고 미분해놓고 보니까 미분해놓은 게 2세타랑 같네? 이렇게. 그 다음에 2세타의 시간 미분도 이 R과 뭔가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게 세타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원래 벡터를 시계 반대로 90도씩 회전한 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2R이 있었잖아요. 2R을 90도 회전했어요. 2세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90도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180도가 돌았잖아요. 2R에서. 그래서 2R의 반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2R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가 90도 회전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쭉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교과서에서 다룰 방법은 또 그래피컬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건데 뭐 이건 많이 해봤으니 이제 어렵지 않겠죠. 기본적으로는 모양새가 이렇게 있고 점 P가 있을 때 그 P까지 X축과 아니면 X축 아니면 실수축과 점 P를 잇는 선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거리는 R이라고 하면은 점 P의 위치는 R이라는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린 2R이라는 벡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90도로 시계 반대 방향 90도가 2세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시간 t일 때의 2R과 2세타를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델타 세타만큼 돌아갔어요.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나면서 2R이 델타 세타만큼 회전을 했어요. 2R이 델타 세타만큼 회전을 했으면은 2세타도 델타 세타만큼 회전을 하겠죠. 90도 관계니까. 이렇게 있던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둘이 똑같이 세타씩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 델타 2R은 이렇게 나오고 델타 2세타는 이 방향이죠. 그러면 이제 11.5A에서 했던 얘기 같이 뭐 둘이 델타 세타가 0으로 가면은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2R하고 델타 2R하고 서로 수직이니까 얘는 뭐랑 같다? 2세타랑 같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하죠. 내내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근데 2세타에 대한 이제 시간 변화량도 우리가 새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1.5A에선 저기까지만 하나만 있는데 이제는 2세타에 대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2세타하고 델타 2세타하고 수직인 건 알겠죠? 여기 그림 보면 알잖아요.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2R에 반대 방향으로 그어지죠. 화살표가 이쪽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2R에 대해서 한번 시간 미분하면 2세타 나오고 또 한 번 미분하면은 90도 더 회전해서 2R의 반대가 나온댔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반대 방향이 나옵니다. 두 번 미분하면은 2R을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하면은 2R의 반대 방향이 나오죠. 뭐 그거 빼면은 나머지는 11.5장에서 5A에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방향은 이렇게 구했고 크기는 어차피 해보면 1일 거 아니에요. 이거 미분한 값이. 그래서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단위 벡터다. 크기가 1이니까. 방향 벡터만 남는다. 라는 거 알고 미분식 그대로 풀어주면 되죠. 거기까지 됐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3차원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실 앞에서 한 거는 어느 정도는 동력학 수업 관련한 얘기인데 여기서 새로 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복소평면이거든요. 그래서 복소평면 상에서 아까는 세타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I가 A 더하기 BI가 뭐 사실
A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가 R 벡터로 표현했으니까 R 괄호 열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꼴로 표현을 했죠. R 벡터가 복소평면 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있었네. 근데 여기에다가 델타 세타만큼 추가로 내가 회전을 해주고 싶어요. 저 벡터를 델타 세타만큼 회전해주고 뭐 델타 t로 나눠주면 시간 미분일 거 아니야. 그런 걸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새로 회전해서 나오는 R'은 R을 델타 세타만큼 회전을 해준 거죠. R을 델타 세타만큼 회전해 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익스포넨셜 함수 쓴다 했잖아요. 익스포넨셜 델타 세타만큼 회전해 주는 거다. 얘를 곱해주는. 그러니까 곱해줘요. 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델타 세타가 작은 거를 우리가 미분할 때 쓰잖아요. 얘가 0에 가까워진다면은 코사인 델타 세타는 1에 가까워지죠. 사인 델타 세타는 델타 세타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 앞에 있는 항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쭉 전개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R'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델타 R을 구하고 싶으니까 델타 R은 R'에서 R을 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R, 여기 있는 R을 빼주면은 정리가 되죠, 식이. 쭉 가면은 요 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랑 같아요? 2파이만큼 회전한 거랑 똑같구나. 그래서 R에 대해서 세타의 미분은 R에 대한 세타의 미분은 원래 R을 2파이만큼 회전해 준 거랑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내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2파이만큼 90도만큼 회전해 준 거.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 벡터를 세타에 대해 미분을 해줬더니 90도 회전한 트랜스버스가 나왔고 트랜스버스를 또 시간에 대해 미분해줬더니 세타에나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줬더니 또 90도 회전해서 원래 레디얼의 반대 방향 벡터가 나오고 그 식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오해를 하실까봐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기본 내용은요. 여기서 제가 가정한 거는 R은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는 거예요. dt분의 dr은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이 되고요.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미분항도 뭐 따로 포함을 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괜히 두 개 변수에 대한 미분이 되니까 여기서 하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해석해 보겠다 하면은 스스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차원 벡터 회전으로 넘어갈게요.